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한 150분 정도 들어오셨었는데 지금 한 60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이브 하는 것도 한 2번만 더 하면 학교 나오시겠죠. 빨리 나와서 수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 좀 간단하게 봤었고요. 융합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12페이지 첨단 기술과 제품의 변화 내용 오늘도 좀 간단하게 짧게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첨단 기술, 영어로 하이테크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능이나 모양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들, 첨단 기술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첨단 기술이 가장 잘 발달된 나라가 산업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건데요. 최근에 와서는 첨단 기술과는 조금 다른 말인 적정 기술이라는 말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첨단 기술 교과서에 보시면은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제품은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소형화죠.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많아지고 있고 연결, 그리고 안전, 친환경, 결론적으로 인간 친화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발전되고 있다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소형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형화는 이제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여러분들 최근에 와서는 스마트폰 크기가 좀 커지긴 하죠. 화면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 스마트폰 뜯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스마트폰 한번 뜯어보신 분 뭐라 그러죠? 보드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게 되어 있죠. 스마트폰 안에서 그 보드라고 하는 부분은 점점 크기가 작아지고 있어요. 배터리가 커지고 있고요. 화면이 커지고 있는 것 때문에 스마트폰이 좀 커지기는 하지만 점점 작아지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과거의 컴퓨터 한번 보면은 애니악 저번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실만 합니다. 일반적인 교실. 이 애니악을 만드는데 개발 기간은 3년이 넘게 걸렸었고요. 1947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컴퓨터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기계 덩어리죠. 이 계산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때에도 처음에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질 때에도 이미 계산 속도는 1초에 더하기 계산을 5,000번 할 수 있는 정도의 계산 속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컴퓨터. 그런데 시대가 이제 변하고 한 6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랩탑이라고 하죠. 노트북 컴퓨터. 사과회사에서 만든 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이기도 한데요. 자, 저런 컴퓨터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졌죠. 교실만 하던 컴퓨터가 점점 작아져서 우리 서류 가방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사이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능은 훨씬 더 발전을 했죠. 연산 속도는 1초에 9천만 번의 덧셈을 할 수 있는 연산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연산 속도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엔 다 기능합니다.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한 기능을 한 가지 기계로 처리를 하고 있다.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저 사진을 보시면은 주변을 빙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기계 장치들이죠. 전화, 스마트폰은 전화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카메라의 기능, 캠코더의 기능도 하고 있고요. 요새는 사진 출력해서 그렇게 앨범에 꽂아놓지 않죠. 그냥 스마트폰에서 갤러리 앱 실행시켜가지고 사진 보시면 되고요. 지도랑 나침반 기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TV, 동영상 플레이어, 또 다이어리, 라디오, 음악 재생 등등등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 지도 보니까 옛날에 선생님 처음에 운전 시작했을 때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 지도 보면서 길을 찾아가고 했었는데 그때도 나름 재미는 있었습니다. 맨날 옆에 있는 사람이랑 싸우죠. 길 제대로 찾으라고. 그랬던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다 소용없어졌고요. 스마트폰 하나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기기로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연결성입니다. 이 기기들이 각자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흔히 얘기하는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우리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 발전될 기술이기도 하고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물 인터넷이죠. 자, 그 다음에 안전성. 우리가 사용하기에 점점 더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자동차 기술 같은 거 보면은 선생님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잠깐 딴 생각하거나 하는 파는 사이에 앞차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은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지가 알아서 혼자 쓰더라고요. 도움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점점 안전한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마찬가지죠. 친환경성입니다. 환경 문제가 최근에 와서 더 강조되고 있고요. 저번 주까지도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춥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여름이 됐죠. 날씨가 더워졌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사계절이 아니고 계절이 2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개발되는 제품은 환경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과거의 기술들이 더 친환경적이었다. 기술이 발달되면서 환경이 많이 파괴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거에 보면은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나온 폐수들 정화하는 방법, 정화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강으로 흘려보냈었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수질 오염들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정화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 물들을 정화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해서 또 폐기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만들어진 자동차랑 지금 만들어지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분석을 해보면은 그것도 환경적으로는 지금의 자동차가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일 겁니다. 점점 환경 친화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기술들은 인간 친화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기 더 편리하게 발전을 하고 있죠. 컴퓨터 초창기에는 컴퓨터는 일부 전문가만 쓰는 거였죠. 지금은 꼭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말로도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점점 사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의 예가 나와 있죠. 웨어러블 컴퓨터, 있는 컴퓨터 이런 것들이죠. 스마트워치 이걸 차고 다니면은 여러 가지 스마트한 기능들,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이걸로 간단한 랩터핑도 할 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여기에 많은 센서들을 부착해갖고 개인의 건강 관리 이런 것들까지도 할 수 있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구글 글래스라고 하는 쓰는 안경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혼합현실,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내가 보는 곳에 여러 가지 정보가 함께 표시되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개발됐던 건데요. 현재도 이런 유사한 기기들은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 나온 것 중에 눈에 끼는 렌즈 같은 거 있죠. 컨택트 렌즈 같은 형태로 개발이 된 형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스마트 운동화죠. 운동화 안에 여러 가지 센서를 배치를 해서 내가 운동하는 것을 체크해주는 이런 기계 장치들, 이런 것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명했다고 하는 스마트 속옷입니다. 아직 남성용은 개발이 안 됐고 여성용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여성용 속옷 상의 같은 경우에는 심장과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장 이상 같은 것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착안돼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저번 주인가의 뉴스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섬유 형태의 트랜지스터가 개발이 됐다고 해요. 모티 형태의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인식 기술인데요. 교과서에서는 사물 인터넷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물 인터넷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황인식 기술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센서들입니다. 센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지금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것들은 스마트폰에 적용된 센서를 예를 들어 놓은 건데요. 중력 센서, 가속도 센서, GPS 센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쭉 조합이 되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얘를 기울이면은 기울여서 스마트폰을 게임할 때 이런 스마트폰을 이렇게 기울여갖고 조작하는 거 있죠. 얘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화면이 똑바로 나오다가 옆으로 딱 돌리면은 화면이 돌아가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또 화면을 보고 전화번호를 눌러갖고 귀에다 갖다 대면은 화면이 꺼지면서 더 이상 터치가 안 되게 하는 이런 기술들이 가능한 것이 여러 가지 센서들이 이용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센서들의 중요성은 스마트폰에서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이 활용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센서 기술이 더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 문 앞에다가 센서를 박아놓는 거죠. 접근 센서, 근접 센서를 박아놓고요. 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접근을 하면은 얘가 나간다, 들어온다를 판단을 하고요. 나가는 경우에는 집 안에 있는 불 모두 다 꺼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앞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발전할 거라는 자율주행차에서도 이런 센서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 혼자 가는 자동차죠.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은 자기 혼자 가는 자동차다. 여러분들 작년에 지금 현재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가 어디죠?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네요. 네, 테슬라죠. 그래도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 이런 테슬라에서도 이런 자율주행차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에서 최근까지 사용했던 게 여러 가지 자율주행 자동차를 기술을 개발하고 최근에 와서는 이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점점 단계를 발전시키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테슬라의 CF인데요. 저는 이거 CF를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CF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CF인지. Hey Mom, I'm working on a piece I think you'd like. I wasn't sure I'd find the inspiration to finish. But I found it. You once told me nature's an instrument. You said, let sound be your guide and follow the music. Ethan! I'm not sure I really understood back then, but I sure get it now.
is an exploration of sound and experience. You gave me hope to keep exploring, to keep pushing. And with the right guidance,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감성적으로 잘 만든 건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음성으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고 하는 내용들을 광고로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 유전자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이 또 있겠죠. 최근에 와서도 지금은 뭐 유전자 치료제보다는 바이러스에 의한 이런 질환에 대한 치료제가 더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유전자에 의한 질병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병 말고도 우리가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1위. 암이죠. 암이 1위입니다.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암은 정확히 하기면은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지 혼자 변한 거죠. 이상한 유전자.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발달돼야 되는 세포가 생겨나야 되는 세포가 이상한 세포로 바뀌게 되는 질병이죠.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치료제가 앞으로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손상된 유전자를 찾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다시 바꿔서 유전에 의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다.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작년에 뉴스였는데 노화에 관련된 유전자도 찾아냈다고 합니다. 노화가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찾아냈다고 하고요. 원인을 찾았으니까 노화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저도 거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고 늙었는지. 마음은 아직도 대학 다닐 때의 마음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면은 뭐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들 시대에는 재수 없으면은 100살 넘게 살 것이다. 다. 자, 그 다음에 가상현실인데요. 가상현실 VR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뭐 게임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가상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발명이 됐는데 지금까지 개발 방향은 시각이나 청각,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에 대한 이런 가상현실이 많이 개발이 됐다면은 최근에 와서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촉감 같은 것들까지도 느껴질 수 있는 이런 가상현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VR 나왔을 때 그런 생각했었는데 우리 게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배그 같은 거 이런 거 VR 뒤집어 쓰고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실감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거기에 촉감까지 느껴지는 거죠. 이것도 영상 하나 한번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임을 못해서 계속 맞고 있는데 맞으면은 제가 맞은 부위가 그대로 제 몸에 느껴지고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실제로 체험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들고 있는 걸로 이렇게 가면은 이쪽은 먼저 뜨거운 방이에요. 지금 벌써부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헤드셋으로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고 있어요.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뜨거운 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밖으로 나와서 이번에는 차가운 방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까랑 반대로 지금은 또 제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머리가 차가워지는 게 점점 더 느껴져요. 오, 시원하네요. 아까 너무 뜨거웠어. 제가 지금 양팔에 착용을 했고 그리고 조끼를 입었는데 이걸 입고 이제 게임을 하면 제가 느끼는 타격감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쏠 때도 쏘면은 팔에 제가 반동이 느껴져요. 이동을 해서 제가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지금 게임을 못해서 계속 맞고 있는데 맞으면은 제가 맞은 부위가 그대로 제 몸에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게임 자체도 BFGX가 직접 다 개발한 게임입니다. 지금 정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맞고 있는 너무 나만 맞는 것 같은데 오! 이겼어요. 오! 지금 제가 맞는 게 그대로 맞는 부위가 그대로 제 몸에 느껴지고 있어요.
저 지금 쏠 때도 제 팔에 진동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또 이겼네? 되게 봐주시는 거죠 지금? 네, 실제로 이런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 VR이 또 만들어질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본 거는 아주 기초적인 형태, 압력이나 온도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가상현실이었고요. 저거 말고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 아까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 있죠. 거기서 만든 옷처럼 입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잠수할 때 입는 잠수복 같은 거 있죠. 전신 쫄쫄이. 이런 걸 딱 입고 VR을 쓰게 되면요.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우리 온몸에 감각으로 전달이 되게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토타입의 시제품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입고서 게임하다가 이제 총 맞으면은 내 몸에 총 맞은 느낌이 나는 거죠. 옆에서 폭탄 터지면은 그 압력이 느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게임하려고 만든 건 아닐 거예요. 그죠? 테슬라에서 그걸 개발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대신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운 위험한 실험을 한다든지 또 의대 같은 데서 요즘엔 이 VR 많이 활용한다고 하죠. VR을 활용해서 이런 해부 실습이나 수술 연습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지금은 눈으로만 이제 보이는 것만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게 더 일반화되면은 손에 느껴지는 이런 감각까지도 똑같이 느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3D 프린터도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한 건데요. 3D 프린터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 도안만 있으면 출력해갖고 그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프린터죠. 3D 프린터는 최근에 나온 기술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특허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86년에 무려 3D 프린터에 대한 특허가 출원이 됐었고요. 근데 왜 최근에 와서 이게 활성화가 되었느냐? 우리가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은 이 특허가 유지되는 기간이 20년이죠. 특허가 20년이 지나면은 그 특허 내용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3D 프린터에 대한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었고요.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출력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또 재료도 여러 가지 재료를 다 이용할 수 있게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물건을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사용하는 시대 한번 상상해 보고요. 자,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오른쪽에 나오는 지식 더하기 보시면은 스마트 싱스 미래생활 보고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스마트 싱스가 이렇게 나와도 되나 싶습니다. 어떤 회사의 제품명이죠. 스마트 싱스 그냥 얘기 드리면은 삼성 있죠, 삼성. 삼성전자에서 2016년 초에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것이 삼성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들었던 영상이에요. 그 영상의 내용이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다 영어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 the dawn of humanity, we have strived to enhance our living and working environments. Over the years, we have witnessed numerous quantum leap moments which have totally transformed our lives, from the invention of the car to the arrival of the internet. Today, we are making the next giant stride, the age of the smarter home, enabling us to monitor, control, and secure our living spaces with the touch of a smartphone. At any time and from anywhere, we can now switch on lights, turn up thermostats, unlock the back door, all from the palm of your hand using Samsung SmartThings technology. A century ago, advances in technology like these would have seemed impossible. So what can we expect to see in the next 100 years? As city space becomes more squeezed, we will burrow deeper and build higher. Towering megastructures will dwarf today's skyscrapers, while earthscrapers will tunnel 25 stories deep or more. Underwater cities are likely to become a reality, using the water itself to create breathable atmospheres and generating hydrogen fuel in the process. Doc Brown in Back to the Future said, "Where we're going, we don't need roads." He may have got the year wrong, but his forecast about transport is likely to be correct. Some of us will be travelling the skyways with our own personal flying drones, some strong enough to carry entire homes around the world for holidays. Flexible smart walls will mean you won't ever need to decorate. LED room surfaces will adapt to suit your mood. When it comes to entertaining, there'll be no more botched recipes or pizza deliveries. We will download dishes from famous chefs and 3D print everything from gourmet meals to our favourite cakes in minutes. Our working lives will be transformed with holograms allowing us to attend meetings virtually without leaving home. This may lead to a shorter working week, but the strategic sickie will be the thing of the past. Step-in home Medipods will confirm if you are really ill, providing a digital diagnosis and supplying medicine or a remote surgeon if needed. And finally, the next giant leap will see Earth as solar century as we start colonising space. First the moon,
then Mars, and then beyond, out into the galaxy. Remember, these are just predictions for the century ahead. But with technical and medical breakthroughs moving apace and an ever-increasing life expectancy, you may not need to take my word for it. You might just be around to see it for yourselves. 네, 내용 하나 보셨는데요.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만들었던 홍보 영상이었어요. 홍보 영상. 미래에는 이렇게 변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아까 나왔던 그 여자분은 뭐 영국의 유명한 쇼프로 진행자라고 하는데요. 교과서에 이 설명들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래에는 이런 삶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측을 해보았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발전 방향 예측하기는 나중에 등비하시면 한번 해볼 거고요. 밑에 나오는 스스로 정리하기는 여러분들 과제 들어가시면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씩 간단하게 내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똑같이 라이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리가 계속 울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소리가 저한테는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잘 안 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첨단 제조 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